조례는 1651년부터 1673년까지 영국 의회가 제정하고 점점 강화한 법률입니다. 운송은 영국 배만, 일자리는 영국 이익에, 식민지 이익은 영국이 독점. 모든 무역은 영국을 거치게 해서 관세 수입까지 챙긴다는 겁니다. 결국 무역을 하려면 영국에게 돈을 내고 영국인을 써야 하니 사실상 영국만 돈을 벌겠다는 셈인데요. 그쵸. 이건 사실상 네덜란드를 겨냥한 조치였는데요. 1651년 한 해 동안 영국 해군은 이 법을 명분 삼아 네덜란드 상선 140척을 납포했고 1652년 1월에도 30척을 추가로 붙잡아 영국 항구로 끌고 갔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 사령관 조지 에스큐는 네덜란드 성박 27척을 직접 포획하며 노골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와. 이런 무역 봉쇄에 네덜란드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1652년 관세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무역 전쟁 1차 영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 간 무역 분쟁이 함대 간 전면전으로 번졌고 이후 두 나라는 총 4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무역 전쟁이네요? 맞습니다. 진짜 전쟁이야. 그럼 이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차이? 승패를 가는? 선박 그 해상? 배? 그죠, 정확하십니다. 네. 첫 번째는 두 나라 간 군함의 차이였어요. 네덜란드는 빠른 무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은 중소형 선박을 선호했어요. 반면 영국은 전쟁용 대형 전열함을 중심으로 함대를 구성했습니다. 전열함은 포격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투용 군함인데 당시 영국은 해군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성능이 좋고 화력이 강한 배들을 많이 보유했습니다. 와, 거대하다. 반면 네덜란드 배는 기동성은 좋았지만 화력에선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해상 전투의 주도권은 영국이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유리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영국은 유럽 대륙과 북해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네덜란드의 함선이 바다로 나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하죠? 영국 해역? 맞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네덜란드 상선이나 함대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무역로를 틀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짜증난 존재, 짜증나겠다. 네덜란드 진짜 짜증나네요, 영국 진짜 막. 나가려면 영국 얼마나 짜증나겠어. 교수님 그러면 결국 영국은 이렇게 발달한 해군력이랑 지리적으로 전략을 잘 써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관세로 시작된 전쟁은 1748년 5월 네덜란드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며 끝나는데요. 반면 영국은 이를 계기로 해상 무역 패권을 쥐고 거대한 식민지를 가진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럼 전쟁의 여파가 두 나라 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표를 볼까요? 영국은 엄청 치고 올라가는데 네덜란드는 복구 못해 저거. 저 정도면 그냥 망한 거야. 망했죠. 복구 안 됩니다 저거는. 정확하신데요. 영란 전쟁이 끝난 1780년대 이후 영국은 빠르게 성장한 반면 네덜란드는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1800년 무렵엔 두 나라의 수출량 차이가 4배 넘게 벌어졌는데 이렇게 바다 무역을 장악한 영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영란 전쟁 이후 무역 시장이 확장되자 영국은 자본을 모으고 식민지를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기반 위에서 산업혁명이 촉진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되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늘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바로 항해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럼 관세도 달라지네, 자유무역 되면? 맞습니다. 예전엔 자국 산업을 지키려고 고관세 정책을 썼지만 이제는 더 넓은 시장의 물건을 팔기 위해 관세를 낮춘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국은 식민지와 약소국들의 관세 자주권을 빼앗고 영국 상품이 더 잘 팔리게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무역으로 키운 힘 앞에 다른 나라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이렇게 해서 영국은 글로벌 패권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문재인 세무사님, 그러면 영국이 어떤 식으로 이런 자유무역을 강요한 거예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청나라와의 아편을 팔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도 일어났고 뭐 청나라가 이제 지면서 난징 조약, 이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5%만 내면서 이제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끔 마음껏 물건을 팔았고요. 뭐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또 식민지가 인도잖아요. 이제 인도에게도 똑같은 정책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강한 부를 창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무역에서 나온 수입을 통해서 강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의 자유무역의 위기를 느낀 나라가 있었는데요. 어디일까요? 미국? 정확합니다. 미국이요? 바로 미국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영국에서 값싼 공산품과 원자재가 대량 유입되면서 미국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수단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강력한 고관세 정책입니다. 와, 그때였구나. 그리고 이 관세를 무기처럼 활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맥킨리는 제25대 미국 대통령으로 하원 의원이었던 1890년 맥킨리 관세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당시 수입품 평균 관세율을 약 50%로 올린 역대급 고관세 법안이었는데요. 야.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은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외국 상품의 평균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내 철강, 주석, 방직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자는 건데요. 외국 상품이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국산품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국내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건데요. 그런데 이 맥킨리의 정책이 어딘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분의 이름이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랑 비슷해서. 맞습니다. 바로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원님, 그러면 트럼프가 맥킨리를 따라한 건가요? 근데 평소에 트럼프가 이 맥킨리 관세의 왕을 존경한다고 자주 발언도 했었고요. 관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싶다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을 공부해보세요. 교수님, 맥킨리 관세법 제정 후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이 맥킨리 관세법 제정 이후 미국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일지 표를 확인해 볼까요? 많이 끌어올렸어. 효과가 있었네. 와, 완전 이렇게 됐네. 잡았네. 완전 따라잡았네요. 평준화가 됐네. 영국은 1870년에 비해 1913년을 보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반면 미국은 1913년 영국을 곧 따라잡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강, 유리, 방직 같은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맥킨리 관세법은 과연 성공적인 정책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글쎄요, 그래도 GDP가 저렇게 저걸 그냥 봤을 올라갔는데요? 때 그래프상으로서는 성공적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맥키니 관세법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했지만 유럽 각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산품 수출길이 막혀 농민과 농업 지역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아 보복을 보복 관세. 통해서. 진짜 가만히 있을 지금이랑 리가 진짜 없죠. 똑같네. 똑같네. 지금 미국 중국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역사를 배워야 되나 봐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또 수입 상품도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자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싫어하겠죠.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맥키니는 고관세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와.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만평이 있는데요. 만평의 글을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는 모든 병에 하나의 약만 처방한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네, 이 만평은 미국 풍자 잡지에 실린 것으로 불황, 실업 등 서로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맥키니가 하나같이 관세라는 똑같은 약만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거면 다 해결될 모든 거야. 거다. 너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관세만 매기면 돼, 이거네요. 당시 미국 정치에서는 관세가 마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겼던 현실을 풍자한 겁니다. 와, 소름 돋는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894년 맥키니 관세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다시 경제가 어려워지자 고관세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929년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가 닥친 건데요. 뭘까요? 대공황. 네,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해 10월 24일 뉴욕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주식을 한꺼번에 팔기 시작했고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미국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철강 생산은 80% 감소, 자동차 판매는 95%나 줄었고 13만 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업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1930년 미국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극단적 보호무역의 결정판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입니다. 그건 또 뭐야?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란 국회의원 윌리스 홀리와 리드 스무트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미국이 수입하던 물건의 관세를 대폭 올리는 거였습니다. 또 돌아왔구나. 아니, 저분들도 요즘 신문에 이름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관세 인상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법안은 설탕, 신발, 목재, 시멘트, 벽돌, 양모, 가죽과 같은 널리 사용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무트는 이번 법안이 6억 3,045만 3,280달러의 관세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계산했다. 이건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보도된 기사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 관세 정책을 통해 지금 돈으로 약 16조 8,960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새로만? 아니, 관세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요? 와, 엄청나다. 저때 당시에. 네, 대공황을 극복하려 했던 건데요. 이에 법이 발표된 이후 1931년 평균 관세율이 53%, 1932년엔 무려 59.1%까지 치솟게 됩니다. 진짜 높다. 근데 교수님 그럼 강력한 이런 관세법 발표에 다른 네.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 그때도 보복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보복하겠지 또. 격분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이례적인 규모의 무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만평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스매시를 매겼는데 다시 되받아 돌아왔어. 부메랑이네. 똑같네. 결국 미국이 자신이 던진 관세에 스스로 맞게 된 상황을 풍자한 만평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이 30% 관세를 인상했고요. 독일은 물론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던 영국도 평균 관세율을 1930년 10% 내외에서 1932년 25%까지 올렸습니다. 진짜 똑같네. 하지만 문제는 관세 인상이 미국산 수입품에 그치지 않았던 건데요. 프랑스는 미국에 수출되는 밀의 200%, 독일은 쌀과 보리의 300%의 고관세를 매겼습니다. 관세 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네요. 네, 정확한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보복 관세를 퍼붓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못 버티죠, 저거. 자기 저 자기네들이 못 300% 버티지. 어떻게 버텨요? 네, 기업들은 수출기를 잃었고 농민들도 판로가 막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고 사람들을 해고했어요. 고관세 정책은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 각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세계 무역 규모는 무려 66%나 감소했고 전 세계 경제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무트 홀리법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재앙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 관세 정책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큰 거네요. 맞습니다. 문재현 세무사님, 네. 근데 미국은 언제부터 이런 고관세 정책을 벌인 거예요?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국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고관세 대신에 자유무역, 대표적으로 가트라는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세계 무역을 자유무역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같은 산업에서 전 세계가 미국 제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에 가트가 WTO로 확대되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특히 지식재산권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무역의 기본 규범이 1995년에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약 100년 만에 다시 한번 고관세 보호무역이라는 칼을 뽑아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맞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